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바로 이중턱, 우리가 투턱이라고도 하죠. 이 투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턱이 겹쳐 보인다고 해서 단순히 막 체중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시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중턱의 원인을 먼저 자세하게 제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피부과적 치료 방법을 통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도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중턱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는데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를 좀 명확하게 해두는 이유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거에 따른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이중턱이 왜 생길까요? 자, 첫 번째는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탄력을 잃어서 처지게 되는 거죠. 처지거나. 자, 세 번째는 이 턱 밑 근육이 좀 과하게 발달되어 있거나.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턱 밑 근육이 과하게 발달되어 있거나.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골격 구조가 좀 후퇴되었거나, 이 골격이 뒤로 후퇴되었거나, 골격이 뒤로 후퇴되었거나.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는 이 한 가지만 딱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지방형 이중턱이라고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형 이중턱은 체중 증가로 인해 피하 지방이 턱 밑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중턱이 생기게 되는 유형인데요.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턱 부위에만 지방이 축적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그런 분들은요, 양손가락으로 이렇게 제가 집어보잖아요. 이렇게 집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말랑한 지방이 좀 두툼하게 만져지는 형태를 띱니다. 딱 만졌을 때 피부만 만져진다거나 근육까지 같이 만져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랑말랑한 지방이 좀 두툼하게 만져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생기는 의학적인 이유는 피하 지방이 결국 과도하게 축적되어 생기는 것인데, 이게 뭐 칼로리를 과잉 섭취한다거나 대사 저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유전성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쪽 부위만 특정적으로 지방이 많은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였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을 잃어서 처지거나.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피부 처짐형 이중턱,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피부 처짐형 이중턱. 자,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피부 탄력 섬유가 줄어드는 건 뭐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로 인해서 피부가 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원래는 좀 매끄럽게 붙어 있었던 턱선이 점차 처져가지고 이중턱 형태를 보이게 되는 유형입니다. 자, 이것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40대 이후나 특히 갱년기 전후로 좀 두드러지죠. 아무래도 탄력도가 유관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을 때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체중이 늘지 않아도 턱 부위가 이렇게 늘어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 탄력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지방이 별로 없어도 이 턱 부위의 피부가 좀 늘어진 느낌이 드는 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목 피부까지도 주름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중턱이 만들어지면서 목 부분도 같이 탄력도가 처지게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방형 이중턱 있죠. 이 지방형 이중턱이 있는 분들이 이 피부 처짐까지 같이 오게 되거든요, 보통. 같이 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모래주머니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안에 모래라는 지방은 많은데 겉면을 싸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주머니가 바로 뭐예요? 피부라고 쳤을 때 이 피부 자체도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래가 늘지 않더라도 이 모래주머니가 처지게 되는데 거기에 심지어 지방형 이중턱이어서 모래가 많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처질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자, 첫 번째로는 노화로 인해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피부의 구조물을 유지해 주는 것들이 감소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중력이나 잦은 자외선 노출, 우리가 광노화라고 하죠. 그런 광노화가 생기면 피부 처짐이 가속화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이 거북목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북목 같은 경우들이 계속 턱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피부 처짐형 이중턱이 있다. 자, 세 번째로는 근육형 이중턱. 요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근육형 이중턱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말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이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 앞치마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플라티스마라고도 하는데,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작근, 그건 잘 아시죠? 씹는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경우 이 턱선에 따라서 근육이 좀 두드러지면서 이게 이중턱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턱에 힘을 주거나 이를 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으로는 입을 다물고 힘을 줄 때 이 턱 아래쪽 근육이 좀 거칠게 튀어나오는 분들 있죠. 저도 약간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손으로 이중턱 부분을 이렇게 잡아봤을 때 아까 제가 말랑한 지방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말랑한 지방이 느껴지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지방형 이중턱인데, 간단한 근육이 만져진다. 그러면 근육형 이중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턱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대화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넓은 목근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계속 수축하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텐트처럼 목부터 턱까지 이렇게 당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턱이 있다고 쳐볼게요. 옆모습. 턱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때 여기에 턱끝에서부터 넓은 목근이 앞가슴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아주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수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이 부분이 되게 턱이 이중턱처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네 번째, 골격형 이중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골격형 이중턱. 이건 대충 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선천적이거나 성장 과정에서 이 골격 구조가 이 뒤로 후퇴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즉 턱이 좀 작거나 뒤쪽으로 이렇게 드러난 구조가 이게 흔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방이 많지가 않아도 옆에서 보면은 턱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중턱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로는 체중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턱선이 좀 뭉툭해 보이죠. 두 번째로는 옆모습에서 턱이 좀 작거나 이렇게 뒤로 들어가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턱이 좀 짧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걸 의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결국 주걱턱의 반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턱.
우리가 무턱 구조로 하악골, 이 아래턱뼈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아 교합도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턱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체중 문제만 고려하면 안 되고요. 이 노화 정도, 뭐죠? 피부 탄력. 그러니까 지방만 고려하면 안 되고, 자, 노화 정도, 피부 탄력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근육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또 네 번째로는 골격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중턱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들을 각각 알아봤으니까요. 각 유형별로 추천되는 피부과적인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지방형 이중턱. 이 지방형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방 분해 주사. 지방 자체를 줄이긴 해야 되겠죠. 뭐 브이올렛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원리는 지방 용해 성분이 피하 지방을 녹인 뒤에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제 예전에는 PPC라는 물질이 있었는데요. 이게 FDA에서 이를 쓰는 회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디옥시콜레이트, 뭐 L카르니틴, 뭐 아티초크 추출물 등등을 조합해서 만든 지방 분해 주사들이 각각의 조합에 따라 병원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브이올렛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 주사는 이제 PPC와는 조금 다른 분자 형태로 만든 지방 분해 주사로 받았을 때는 통증이 좀 있고 붓기가 있지만 효과는 탁월한 편입니다. 자, 이러한 지방 분해 주사나 브이올렛은 사실 좀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지만 일시적인 붓기나 멍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식이 조절 및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사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형 이중턱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실 각종 레이저로 탄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방 자체를 줄이긴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 겉면 쪽을 아무리 타이트닝 시키고 뭐 한다 할지라도 안에 있는 모래 주머니의 모래 자체를 좀 줄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사진, 여기 다음 사진 올려둘 텐데 다음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조각 주사를 맞은 분의 전후 사진인데요. 이게 딱 1회 치료한 이후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이 좀 많은 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꼬집어 봤었을 때 지방 부위가 좀 만져져서 저희 병원 지방 분해 주사인 조각 주사, 이름이 조각 주사로 이름이 져 있는데 그걸 1회 맞은 후 찍은 사진을 제가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방형이었고 두 번째는 이거였죠. 피부 처짐형 이중턱. 자, 피부 처짐형 이중턱의 치료 방법은 뭔가 짐작이 되시죠?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나 아니면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이러한 시술들로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온다가 있습니다. 온다. 뭐 제 영상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건데 이게 이탈리아의 데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2.45GHz의 이 마이크로웨이브 기반의 장비거든요. 근데 이게 이중턱 부위에 적용이 되면 지방 감소 플러스 리프팅 효과, 지방 감소와 리프팅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을 살짝 줄이면서 붙인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이 2.45GHz 대역의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에너지가 피부와 지방층에 침투를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는 이 지방세포막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열을 생성해서 지방 분해를 유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콜라겐 섬유를 자극을 해서 피부 탄력을 높이게 되는 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엇보다 통증이 없어요. 네, 통증이 없고요. 그리고 다운타임이 없어요. 다운타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마취 연고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 전날에 받으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장비입니다. 자, 다음 환자분은 이제 온다 시술을 2회 받은 분으로 제가 전후 사진을 좀 올렸죠. 지방이 좀 줄면서 날카롭게 턱 라인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다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고주파. 고주파 장비. 뭐 사실 우리가 고주파 리프팅이라고 할게요.
고주파 리프팅이라는 게 딱 맞는 말은 아닌데 아무튼 고주파 리프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에 뭐가 있죠? 서마지, 올리지오 X, 텐서마, 뭐 인모드 등등이 있는데 이게 원리가 고주파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진피층 콜라겐 재생 유도를 시키는 건데 이게 시술 과정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간격 정도로 반복 시술을 권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통증이 비교적 적고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요. 또 팁으로는 이게 목과 턱선을 동시에 시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다. 두 번째는 고주파 리프팅. 세 번째로는 뭐 초음파 리프팅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울세라나 슈링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초음파 에너지가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을 하는데 이게 탄력 개선 외에 지방을 만약에 타겟팅을 한다면 약간의 지방 감소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을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은 지방층을 좀 피해서 들어가야 하지만 지방을 좀 줄여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지방도 약간 감소가 되면서 리프팅 효과도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이거였죠. 근육형 이중턱. 근육형 이중턱의 치료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보톡스 시술이죠. 원리는 과도하게 발달한 근육 부위에 보툴리눔 톡신을 주사해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자, 이중턱 부위에 팽팽하게 수축되어 있는 근육 부위, 아까 이렇게 팽팽하게 수축되면서 이중턱처럼 보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소량씩 넣어주게 되면 근육이 되게 이완이 되면서 오히려 턱 쪽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턱, 우리 씹는 근육이죠. 그것과 함께 시술하면 사각턱 라인은 좀 줄어들면서 특히 이제 아래쪽 쪽이 발달된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살짝 줄어들면서 이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넓은 목근 쪽이 강한 수축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골격형이었죠. 골격형. 이중턱이죠. 자, 골격형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필러 시술이 있습니다. 이 필러 시술에는 턱끝 필러가 있고 턱선 필러가 있는데 뭐 턱끝 필러 많이 들어보셨죠? 원리는 이제 짧거나 뒤로 이렇게 들어간 턱의 볼륨을 필러로 이렇게 채워줘서 얼굴의 윤곽을 비교적 이상적인 비율에 가깝게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반영구가 아닌 만큼 주기적으로 리터치가 필요한데 사실 이 턱끝 필러나 턱 라인 쪽에 살짝 필러를 넣어주게 되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넣는 양에 비해 실제로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고요. 이 팁을 말씀드리면 시술하는 의사가 사실 정면이나 측면 모두 고려를 해서 정확한 부위에 시술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턱 교정 수술이 있죠. 뭐 양악 수술, 하악 전진술과 같은 뭐 치과나 성형외과적인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중턱이 생기는 4가지의 주요 원인과 각각의 해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보면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경우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 이중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더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심 심현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